계속해서 지적건축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 조근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건축과 업무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득구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노나라 세주소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기병도 건축 담당입니다. 유시영 주택 담당입니다. 임선욱 지적 제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지적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 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과 6쪽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 관리 분야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 추진입니다. 첫 번째,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으로 93,864필지에 대한 토지 속성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검인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 개발이익 환수제의 철저한 운영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알림 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통지문을 발송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주소 지적정보 분야입니다. 지적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도면 등 민간 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 자료를 구축하겠으며, 두 번째,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에 따른 변경 등기 신청서를 무료 작성 대외 신청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적 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하고 건물 통합 정보 시스템에 건축 정보를 등록 관리토록 하겠으며, 사망자 상속 재산 조회 등 공간 정보 자료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타부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기존 안내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상세 주소 부여, 전입자 문자 서비스 등 새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착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계속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선화 사업 추진입니다. 양급 시가지 및 남면 일부 지역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3차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구축하여 향후 굴착, 시공 등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며 행정정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선 지중화 사업 및 LPG 관로 사업 등을 통합 연계하여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양급 시가지를 일부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3차 사업으로 24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시설물 관로 비칙 측량 등 사업 마무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적 장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공부 및 부동산 등본 표시사항의 분리치를 조사, 촉탁, 일괄 현행화하여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 분야입니다. 불법 건축물 및 예방 및 단속 추진입니다. 사전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사전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적발된 위반 건축물의 조치 및 양성화를 통해 정비할 예정이며 관광지 등 취약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반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물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건축물 해체 허가 및 감리제도 시행에 내실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물의 생애 전 과정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월 사업 4개소에 대하여 사업 발주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추가로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조 신규 사업으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피난 약자 이용 시설 및 일부 다중 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안전 성능 개선을 위하여 동당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건물 4개소에 대하여 성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 성능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구조적으로 우수한 외관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지역의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며 경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 건축 문화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주택 분야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응모 확정 사업으로 현 양구소방서 뒤쪽 양급 상리 124-1번지 1원의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2022년 12월 입주를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소규모 재영향평가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별 계획을 반영하여 재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후속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후 감리자 선정 및 2021년 상반기에 사업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서민 임대 아파트 입주자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된 성미 모닝파크 2차 아파트 70세대에 대하여 입주 자격 변동 사항 및 입주 현황 점검을 통하여 입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 보증금 인상 시 추가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안정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촌 불량주택 지원 사업으로 사업령 상시 보동을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융자금은 최대 2억 원이고 2%의 고정 및 변동 금지를 선택하여 20년 장기 상한으로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빈집 정비 사업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요 도로변 및 집단 주택지 위주로 20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부서의 슬레이트 제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대상자 주택 설계 비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개량 대상자에 대한 주택 설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정착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귀농 귀촌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양구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알선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의 발생 억제 및 정비를 위하여 빈집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의 수선 활용을 통한 정비와 도시민 유입 촉진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간판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간판 설치 및 노후 간판 교체 시 설치 비용의 50%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정비 구간을 포함한 전 지역에 사업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거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차급여 추진으로 대상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16만 3천 원에서 30만 9천 원까지 월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수선 유지 급여로 노후주택 34동에 대하여 수선 계획을 통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수 범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3동에 대하여 장애인 편익, 생활 편익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2동에 대하여 기초주거급여의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보수 범위 내 시설 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적재조사 분야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2020년 4개지구 1280필지와 해안면 무주지 및 구기지 매각과 관련하여 추가된 해안면 6개 지구에 대하여 1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시행 중에 있으며 측량 결과를 중심으로 경계 협의 조정 등을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양구읍 정림리, 동면 후곡리, 광산면 장평리 3개 지구 819필지, 국비 1억 6,400만 원이 확정되어 대상 지구별 토지 소유자의 측량 동의서 진구 및 지적 재조사, 측량 조사 등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적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기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의원님. 네, 과장님 신철호 의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 리동 아파트 명칭을 없애고 도로명과 번호를 부여하는 새 주소 체제를 말하는데요. 이 변화된 이 도로명 주소로 인해서 답답함을 본의원이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또 개선의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양구에 이제 금강산로가 있는데요. 과연 금강산로가 시작과 끝이 어딘지 아시는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송청 삼거리부터 월원리를 지나는 구간입니다. 한 20여 킬로 되죠. 해당되는 금강산로의 행정리를 보면 송청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리, 중리, 하리, 죽곡리, 한전리, 도사리, 그리고 동면, 덕곡리와 임당리, 월운리 이 마을이 해당됩니다. 번호는 2000번이 넘습니다. 금강산로 1693번지
제가 먼저 극만원서 이 1번을 물어봤었는데 이번엔 1693번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딘지 감 잘 안 잡히죠? 근데 실적으로 이렇게 우편이 가고 있어요. 이건 동면사무소의 주소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남면 정중항로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송청 교차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구암리, 창일리, 송우리, 청일리, 용화 1리, 야천리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중항로 629번지 이것도 역시 감 안 잡힙니다. 이게 그 남면 용화리에 있는 그 하나로마트입니다. 그래서 도로명과 번호 사이에 마을 행정리 앞 이름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아니면 다른 번호로라도 하나 부여해주면은 좀 답답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 장례식장 이용 보고에도 그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이 사망했는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 표기를 해줍니다. 마을 행정리를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의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 우리 도로명이 한 번 정해지면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약간 그 도로명 주소에 대한 내용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예. 도로명 주소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 보면은 도로명 변경 신청 조항도 있고요. 또 상세 주소의 세부적인 부여 기준, 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개선의 방법 또 안 된다면은 요청을 하세요. 현실적이지 못한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좀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사실 지적권 주가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근데 관련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도 될 수도 있고 평화지역발전과의 업무도 될 수가 있는데 요건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림리의 그 대형 식당, 웨딩 업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예식장 이제 웨딩 시즌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 식당의 그 주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그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그 허가를 받을 시에는 충족되어 있는 허가 기준 주차 면수가 확보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고 영업을 했겠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많은 그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그 일대는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양구군에서는 그 앞에 정림공원의 11면에 공원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조성했고요. 현대운수 앞에도 역시 한 15면 정도의 주차 공간을 또 조성해 줬습니다. 양구군에서. 여기에 수혜자는 그 주민이 아니라 이 전원예식장이에요. 앞으로 재외위험지구로 지금 개선 사업하고 있는 그 정림리 그 수군센터, 가족센터 건립 예정지 여기도 이제 전원예식장, 전용 주차장이 된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자구 노력이 필요한데도 안 해요. 그분이 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구에서.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가지고 여기 주차장 본인이 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을 좀 확보를 해라. 그리고 안 되면은 양구군에서 불이익 줘야 돼요. 양구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 그런 업체에 이용할 필요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예, 저희 뭐 관련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고서 24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습니다. 올해 35동 하신다는데 이게 저희 지역민들이 이제 노주택에서 선정이 되면
뭐 지원금이 2억 뭐 이런 게 다 그냥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신청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지원 확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원한도 2억 이런 경우는 뭐 은행에 가서 은행에 또 거의 맞는 실장에 맞게끔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이제 뭐 이루어지는데 이런 게 통합적으로 좀 이룰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농촌주택개량 추진 지침이라고 그래서 그 지침 내용이 정리된 내용은 같이 그 대상자 선정 시에 예. 송부하고 저희가 이제 뭐 그 전화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7천만 원 그러면 이제 그 신청하신 분들이 7천만 원을 다 주는 줄 알고 뭐 신청을 하고 주택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 주택을 가지고 은행에 가니까 이건 한 5천도 못 주겠습니다 이러면 뭐 한 2천에 대한 계획이 우리 분명히 준다 그랬는데 왜 못 주냐 또 이런 식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좀 설명하실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줘가지고 이런 게 좀 안 생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시에 일단 그 건축 계획에 대해서 아마 그 관내 금융기관하고 한번 네. 그 건축 규모를 가지고 한번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 지적 제조사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양구 상리하고 국도 정지방면 용화리 뭐 동면 지정리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적 제조사가 시작되고 지적 공보에 등록이 되고 등기부 등록과 등록이 돼서 이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되는데 그 기간이 좀 소요가 좀 너무 길지 않을까요? 지금 지적 제조사 사업은 2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도 이제 기간이 좀 장기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측량업체를 이제 사설 측량업체도 쓸 수 있게끔 일부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점 그 시간을 단축시킬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하고 뭐 지적 공보 등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되고 만약에 이게 지적 제조사 지역이 또 구역이 확정이 되니까요. 자기 재산권 권리를 또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적 제조사가 끝나야만 뭐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그 자기 지적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자시 위원님, 예, 조던주 위원님. 예, 조던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이게 30평형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네, 이게 작년에도 대상자 있었나요? 아닙니다. 올해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이죠? 예. 그럼 이게 선착순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설계 비용까지 이제 송부할 내용이고요. 이 주택개량 대상자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자에 대해서 뭐 우대를 해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귀농 귀촌자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이 이제 주택개량 사업을 하실 때 지금 그 건축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건축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 부담을 약간 줄여주면서 건축 활성화를 좀 도모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계비 30평형 농촌주택 설계비가 평균 얼마씩 나가죠? 보통 토목 설계를 포함하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올랐네. 야, 이거 더 30동만 하지 마시고 농촌주택 신축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건 전체 다 설계비 1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많이 짓지도 않죠? 꾸준히 한 30여 동 그 주택개량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6쪽에 이 사업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그 빈집이 발생하고 나서 계속 방치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되는 폐가로 변경되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쓸만한 빈집들을 활용을 통해서 계속 그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시설 보수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그 임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생을 억제하고 그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주자가 자기가 살을 목적으로 이렇게 저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주인이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집주인이 이 돈을 받아서 수리를 해서 세를 준다는 거잖아.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거주할 경우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빈집 본인이 계속 거주하겠다는 거는 그 빈집 범위에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에 대해서 뭐 거주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동당 뭐 1,500만 원씩이니까 이게 금액도 크고 이게 또 특혜 의혹도 있고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아주 적극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여림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22쪽에 우리 LH 임대 아파트 진행이 지금 왜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 국민이 좀 이해가 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토지 대지 면적이 크음에 따라서 그 재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재영향 평가 행안부에 지금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그 통과를 하지 못해 부동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별로 그 부동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대응하여서 지금 재심의 심의를 할 그런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벌써 19년서부터 예. 이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도 이게 21년 6월이 예정이에요. 예. 착수 예정이 이 해빙기가 끝나면 바로 시작도 아니고 6월이 또 입니다. 점점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여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개인주택을 소유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편리성이나 방범이 좋으니까 이런 이제 아파트 쪽을 선호하시는 그게 점점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 좀 빨리빨리 좀 어떻게 추진 좀 하셔서 지금 여기 보니까 서민 임대 아파트도 대기가 23세대나 되네요. 예, 이런 분들도 이게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구도 이런 그 국민 임대나 서민 임대 같은 게 좀 추진이 자꾸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이 좀 남아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좀 사업에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우리 우여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 중구 주거 안정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담당 부서와 또 어떻든 간에 사업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좀 안전을 기해주시 바라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온 국민들이 다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업무 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성미 아파트 보증금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서 운운하고 있는데 양구 군에서는 앞으로의 그 성미 아파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뭐 개인적인 채무 원래 사인 간의 이제 계약에 관한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민의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다수 여러 세대인 그 임차인들의 그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하고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일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 변호사라든지 그 법률 비용이 수반될 때 약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기업회생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또 이제 그런 재산 처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했다고 하거나 뭐 어떤 그쪽 행정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군에서 사전에 좀 인지를 했다 하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업무적으로 좀 느슨했다고 그런 할까? 부분은 없었고요.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기업회생 절차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입주민이나 저희 양구군에서도 그런 상황은 예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이 기업회생 절차 이후에 입주자 대표자 구성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지원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그 대표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약간 저희 양구군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입주자 대표자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자분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뒤늦게 어떤 조례를 제정하시고 법률 상담 서비스나 법률 지원을 계획할 것이다라고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좀 우리가 좀 늦게 좀 대처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나요? 사전에 그 부분은 이제 12월 18일 날 간담회 때 입주자 대표께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대응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법무법인인 법률구조공단이나 저희 이제 고문 변호사, 그러니까 기업회생 절차와는 조금 변호사마다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자문도 구하고 해서 답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 대표 측에서 기업회생 전문 그런 법률 가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의 자문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나 입주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이 있어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정하게 되면 의회에 제출돼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저쪽에 지금 아파트 쪽 나름대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고 있죠. 지금 이의신청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돼 있어서 2월 15일까지 아마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조례안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저희들 임시회 때 어떻든 간에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장님 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경열 의원님 주시겠습니다. 예, 임경열 의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사업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동당 400만 원, 비주거는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혼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매입장에서 어떤 처리가 되는 부분을 좀 한번 모색해 주셔야지 이게 400만 원씩 지원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 부담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처리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군 인접 타시군에서는 지금 이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양구는 과거엔 됐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톤당 6만 4천 원씩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 거의 2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하셔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지원이 되는 게 4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자부담 인상분의 요인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환경위생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매립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은 400만 원 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자부담률이 자꾸 상승이 돼서 뭐 600, 70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 간판 설치비 지원 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가에 보면은 이 불법 간판들이 우죽순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교차로 구간에서도 차량 흐름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기는데 여기 간판 정비가 지원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단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용열 의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우리 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좀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그 임차인들이, 성미 1차 아파트 그 임차인들이 관리 주체 변경에 대해서 이제 고지의 의무를 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관리 주체에 변경된 사항은 그때 그 변경될 당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 해지 안내문이 개별적으로 다 통보됐다는 내용은 그 작년 12월 18일 간담회 때 그 대표자들께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 성미 1차 아파트는 성미업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제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주택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하나은행입니까? 주거래은행이? 지금 우리은행으로 우리은행에다 줬고, 그러면 PF를 만들어서 이 PF라고 하는 예산을 주는 게 무슨 신용조나 담보를 얘기 아니고 사업계획에 대한 수익성만 갖고 돈을 주는 겁니다. 이 PF는. 자, 그럼 우리 군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고 뭐 적극적인 도움이 좀 있어서 좀 그 예산을 자금을 받아서 집 짓는데 좀 유리한 입장에서 저 건축물을 줬다. 라는 거 생각은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응, 그렇게 도움을 됐다. 그러고 지금 경림 아파트, 임대 아파트들은 우리 군에서 분양 시기를 정해주죠. 지금 경림 아파트가 10년 뒤에나 분양해라. 뭐 지금 여기 지금 성미 1차 아파트는 그럼 분양이 5년입니까? 분양 권한 주제. 성미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으로 돼 있고요. 네, 그건 누가 정해요? 성미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년으로 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군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토위원 그거는 이제 그 임대주택법이나 네. 지금 민간건설 임대주택법에서 그 의무 임대 기간 규정은 그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5년 뒤에 분양하겠습니다 하고 고지만 해주면 우리가 그냥 인지만 하고 접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런 좋은 조건에 양국은에 적극적 협조해서 인허가를 했으니 서민들이 사니까 한 10년으로 갑시다든가 7년이나 8년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낸 건 있습니까? 근거는? 저희가 이제 약간 좀 그 기간은 좀 그 당초 사업자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지금 그 저희가 그 성미 1차 같은 경우에도 그 의무 기간이 지나서 한 2, 3년 정도 더 임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딱 그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뭐 분양 전환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사업자, 지금 문제를 야기한 사업자가 비단 양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군데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 전체적인 수량을 알고 있어요? 2,000여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세대요? 예. 예, 전국적으로? 네. 예. 그래서 뭐
뭐 고지의 의무나 여러 법적인 문제 그걸 따지기보다 도의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나. 우리 관에서 좀 주도를 해서 했고, 사실 또 그 관리 주체가 바뀝니다라고 하면 임대계약서 가불이 틀려져야 될 것이고, 담보 설정 뭐 유치 변동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등기상의 문제, 권리상의 문제가 좀 변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응을 잘 못한 거 아닙니까, 사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나 이런 것들은 그 등기소에 이제 직접 신청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임대 보증금 보증을 가입 안 하는 그 문서가 저희도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는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상황인데,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고지를 안 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고지 안 했다고 하는 게 도의적 책임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좀 소홀하거나 등하시하지 않았나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변호사 비용이라고 조례에다 기재를 해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건 지금 집단 민원으로 변호사가 1, 2인이 추진할 거죠.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게 아닐 건데,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각 개인들은 상황이 다 틀릴 거야. 한 4-5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이 상황이, 그죠? 네. 나는 어떤 시기다. 그러면 결국엔 재판이 아닌 법률에 대한 어떤 소송이란 말이 소위 얘기하는 수입인지가 왔다 갔다 되면서 그 어떤 권한을 찾는 건데, 그죠? 네. 그럼 뭐, 대략 한 60만 원에서 45만 원 선에서 이제 각 집집마다 각 호마다 그런 예산이 이제 발생될 텐데, 변호사로부터 이제 그 돈을 납부하시오 해갖고 할 텐데, 그런 실질적인 쪽으로다가 변호사보다 그런 실질적인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한지 그 법적으로 좀 찾아봐서, 한시적이더라도 그 양구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제 저 사건 나는데 양구 또 저런 사건 나면 큰일이지만, 한시적으로 좀 그렇게 해도 조례를 좀 만들어서 좀 타이트하게 좀 만들어서, 어떤 상위법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셔서 점검을 지금 조례 만들어 놓은 걸 재차 좀 점검을 우리 의회 오기 전에 점검을 한 번 더 하셔서 좀 실질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고 그 일반 법령에 들어가는 인지세라든지 송달료 이런 재반 법률 비용의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안을 만들었고요. 네. 그게 왜냐하면 변호사비는 공적 단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예. 변호사. 그렇지. 근데 우리가 법적인 수입인지 때는 그건 공부적인 공적인 금액이니까. 그래서 변호사비보다는 그쪽에 좀 이해를 좀 시켜서, 변호사비는 그건 뭐 공적 단가가 아니니까. 근데 수입인지 때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 들어가는 돈은 그 공적 단위의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더 좀 움직이기가 좀 낫지 않나, 예산 쓰기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힘이 없으시므로 지적권 축하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 후에 5분간 정회하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